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7월 28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벌써 이제 8월이 다가옵니다. 8월 1주차 증시 전략 코스피. 자, 고점은 3250, 하단은 31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주관적으로 제 생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죠. 자, 돈 많은 세력들이 옵션 포지션에서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잡아놓고 저점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잠시 후에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에 이어 유로도 상호관세 15%로 결정이 났습니다. 도깨밸류가 늘 주말에 어떠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안 올려드렸고 이런 뉴스가 주말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감치 올려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레버리지 곧버스 둘 중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 현명한 방법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수 움직임 이걸 보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거가 뭐냐? 좀 전에 3250, 3100을 이야기해드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료로 보여드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구독하시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증시 전략, 증시 흐름, 야,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거 올려드린 내용은 절대적으로 그 어느 것보다 잘 맞아 떨어지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깨비밸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이번 주 증시는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깨밸류가 5월 달부터 이렇게 올려드린 거, 5월 14일부터 이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면서 자, 이때부터 증시가 막 올라가는 시즌이었잖아. 그렇죠? 자, 이번 주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리감치 이렇게 다 찍어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2달 넘게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조금씩 이 지표가 고점은 나와 있지만은 조금씩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전까지는 상단 하단을 찍어주고 이번 주에도 하단보다는 상단으로 계속 상단은 목표를 다 달성했어요. 하단은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만 찍고 가고 그러면 옵션 포지션에서 잡아놓은 세력들은 어차피 옵션이라는 것은 hedge를 해놓고 가거든요. 한 방향만 투자한다고 보지 말란 얘기예요. 윗방향도 투자하고 하방향도 투자하고 그런데 윗방향을 다 먹고 이 하방향 중엔 이 셋 중에 하나만 먹어도 큰 수익이거든. 왜? 윗방향은 다 먹었으니까.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윗방향을 투자해놓고 윗방향의 최고점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힘이 좀 빠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상호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보수적으로 세력들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짚어드렸죠. 역시나 그렇게 끝났어요. 어째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역시나 그렇게 끝났단 말이야.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지난주 걸 보자고요. 지난주 거 보면은 이렇게 3250, 3270도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못 갔어. 2주 동안 못 갔다. 2주 동안. 고점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못 갔단 말이야. 2주 동안. 2주 동안 못 갔단 말입니다. 자, 이번 주도 만약에 못 가면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이번 주도 못 가면. 그런데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고점을 탈환을 하면은 고점 탈환하고 잠깐 조금 내려왔다가 그 고점 위에서 놀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은 고점 탈환하고 밑에서 놀면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따 마감글에 더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럽도 상호관세 15% 결정이 났어요. 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 미 EU 15% 관세 합의, 반도체 장비 등 상호 무관세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유럽도 이렇게 났단 말이야. 자, 그럼 일본과 유럽은 이 글로벌 세계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선진국이란 말이야.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15%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지 그건 결정이 나봐야 알겠죠. 그렇죠. 정권도 바뀌었고. 다시 이것을 보자면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돈 많은 세력, 특히 외국인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상호 관세가 15%로 우리도 잘 됐어. 그러면 얘네는 상단을 봐봤지 이거밖에 안 본다는 거야. 그렇잖아.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15% 우리나라도 결정이 됐어. 그럼 얘네는 그래도 이거밖에 안 본다는 거야. 근데 저점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여기까지 3,150까지는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 1등은 3,110까지 빠질 수 있다. 어디는 3,09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도깨밸류가 이번에는 저점을 평균을 3,100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는 3,250을 잡고. 그렇죠? 얼마 전에 지난주 3,250 근처까지는 잠깐 갔다 왔어요. 3,237인가 갔다 잠깐 내려왔죠. 그런데 순간 짧게 터치하고 내려왔단 말이야. 그건 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자는 얘기고, 자, 그러면 야, 상호관세 우리나라도 10% 되면 우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레버리지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우리나라 상호관세 어째 잘, 또 20% 이상 되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하는 사람은 곧버스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단계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레버리지 치우치지 말고 곧버스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한 방향으로 무슨 토토 사듯이 야 오늘 LG하고 두산하게 하는데 LG가 무조건 이길 거야.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LG가 이긴다 해도 토토를 사고 두산이 이긴다 해도 토토를 사고 그런 현명한 방법으로 하면서 조율을 잘해야 돼. 조율. 그게 중요합니다. 조율을 잘 하면서 가면 곧버스 레버리지도 현명한 판단을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어느 한 방향으로 몰빵 투자를 하지 말자. 저는 이것이 가장 좋다고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도깨비밸류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 3주 전부터 현금 30%는 마련해 놓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를 줄이자. 보유 종목 수를. 그러면은 급락장이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급락장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급락이 한 번쯤 나와도 현금 30% 있고 종목을 줄여 놓으면은 충분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 봐드릴게요. 자, 최근에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말을 잠깐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제 축농증 상태가 좀 축농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이 주식 투자하면 막 10종목 정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종목수를 줄이자겠죠. 우리 회원님들도 채널방에도 종목수를 확 줄였어요. 한 4종목을 들고 있다고 치자고. 비중 작게 들어간 거 크게 신경 안 쓰지만 그런데 도깨비밸류가 최근에 말한 게 뭡니까? 자, 차트상으로 이렇게 너무 올라가서 위에 있는 종목 절대 안 산다 그랬어. 이렇게 밑에 좀 떨어져 있는 종목을 사놓고 현금 30% 들고 있고 종목을 이렇게 압축해서 4종목 정도만 들고 있다면 만약에 상호관세 불발이 되고 뭐 상호관세 우리나라는 뭐 일본하고 유로는 15%인데 우리는 20% 받았다고 치자고. 그러면 한 번쯤 빠질 수 있겠지. 그러면 현금 30% 있고 4종목 정도면 이 현금으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요. 많이 올라왔잖아. 빠지더라도 다이렉트로 쭉쭉쭉 계속 빠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시황을 잘 보는 사람이니까 어디쯤에서 반등이 나올지 거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현금 30%를 다다닥 들어가서 평균 단가 쫙 낮춰놓고 기다리면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목이 많다든지 너무 꼭대기 있는 종목을 사면 뚜뚜뚜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물타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 하는 거는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물타기 하니까 계속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물타기 하다 보니까 현금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전략적으로 하면 괜찮다. 전략적으로 한다는 게 뭐야? 결국은 도깨비가 3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가 종목수 줄이고 현금 비중 30% 늘려놓고 하면은 충분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그래서 도깨비별 시황 전략을 매일매일 들으라고 하는 거가 야 현금을 언제 만들어야 되고 언제 또 돈을 투입해야 되고 이 타이밍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깨비밸류는
상호 관세가 어떻게 되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도깨비밸류는 오늘 회원님들한테 한 종목 드릴 거예요. 자, 그 종목 힌트를 드리자면은 도깨비밸류가 작년도에 야, 이 종목 사놓으면 괜찮을 거다. 무료로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제가 무료로 알려드린 자리에서 70% 정도 올라왔었어요. 70% 정도. 그 종목 오늘 들어갈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상호관세 우리나라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종목은 답이 나오겠죠. 그 뒤에 어떤 종목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힌트 두 개를 드리자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하나는 두 글자이고 하나는 네 글자입니다. 엄청난 힌트 드린 거예요. 도깨비밸류 시황전략 매일매일 들으신 분은 어떤 종목인지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밸류였습니다.